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10월 20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로는 처음 지수 리뷰를 하고요. 두 번째 전날 뽑아놨던 걸 리뷰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볼만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10월 잠깐 좁혀서 보면은 10월 13일날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동안 일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이 코스닥과 다르게 그래도 한 10월 16일부터 이제 하락폭을 줄여가지고 횡보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이제 수급에서 볼 수가, 수급에서 금융투자부터 해가지고 기관 쪽에 이제 그래도 수급이 들어온다. 그리고 연기금도 팔고 있었지만 금요일날 들어왔던 모습이 있었고, 이런 수급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60일선 위에서 단기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 정말 암울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아까 했던 10월 13일 더 해가지고 계속 음봉으로 내려오고 코스닥의 모습이 좋지 않은데요. 수급을 보시면 딱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코스피는 기관이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옴으로써 시장에서 코스피는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완전히 반대죠.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매도를 하고 있으니 장중에 이 외국인들, 기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개의 축이, 개인은 금액이 크더라도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를 컨트롤하고 할 수는 없는데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두 축이 있으면은 기관이 연일 매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장중에 조금,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면은 지수가 상승,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고, 매도를 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의 이제 불균형 때문에 그런데, 이 큰 원인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많이 크겠죠. 3억으로 강화를 시킨다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데요.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헤드앤숄더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머리가 높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니까, 여기 전고점이 머리인데 뚫지 못하니까 이제 이 어깨 전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드앤숄더라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결국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은 좀 나오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차트 공부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간에서 그래도 하지 않을까,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 일단 첫 번째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3일 날 있는데요. 트럼프나 바이든 둘 중 두 후보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대통령이 될 텐데, 예전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증시에 안 좋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돼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높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바이든이 되면은 증시에 좋다, 그런 입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후보랑 지지율 프로 이상,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졌었는데, 요즘에 다시 좁혀진다 해가지고 차라리 바이든이, 시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니까 커져가지고 이 증시의 모습도, 나스닥이나 이런 모습도 좀 그 불확실성 때문에 다시 조정이 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미국 대선 지나고 나면은 어차피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어차피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될 문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미국 부양책 합의. 이 미국의 부양책 합의가 이제 지금 5차 부양책 합의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은 되지 않고 있죠. 민주당과 그 공화당 간의 그 갭이 크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에는 이제 좀 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양책 합의는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5차 부양책 합의는 된다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은 이제 집을 대부분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사는데요. 옛날 2008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8년도에 미국이 경제 위기를 한번 겪었죠. 집을 대출을 해가지고 샀는데 그 대출을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그때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업도 안 되고 일자리가 또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게, FED나 미국의 재무장관, 문우신 재무장관이 지금 당장 미국 부양책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경제 위기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 인사들이 모르진 않겠죠. 분명 많이 힘들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 대선 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다음 주에라도 바로 합의가 된다라는 이슈가 뜨면은 그게 가장
좋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 미국 대선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투표가 있는데요. 이 투표가 결국 끝나고 나면은 한쪽 당에서 어차피 양당 모두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제 미국 대선 점이서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여기서 부양책 합의를 못하게 되면은 이 미국의 지금 라이벌이 누구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제 보지도 않던 이 중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가지고 확진자 수 보면은 하루에 1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도 안 되는데,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코로나 사태에는 마이너스 때까지 왔다가 점차 올라가가지고 이번에는 4점 성장률로 끝이 났는데요. 그만큼 지금 중국은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미세먼지가 갑자기 또 나오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 안 나오다가 중국에서 공장 가동 안 하다가 이제 가동을 하니까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중국이란 나라는 그렇네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부양책 합의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경제 위기가 나왔을 때, 근데 이때는 2008년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중국은 지금 건재하니까요. 그리고 위안화도 지금 절상을 해가지고 계속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태면은 이 달러의 그 위상이 옛날과는 다르겠죠. 예전에는 달러가 없으면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달러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위안화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이 달러를 썼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이제 썼던 이유는 이 미국이 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뭐 중동에 있는 국가 정제를 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죠.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냐라고 하는 입장으로, 그런 입장이어서 세계 경찰의 역할은 이제 끝이 냈죠. 대부분 많은 것들을 미국에서 그동안 지키고 있던 것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필리핀 쪽도 그렇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고, 이런 그동안 미국에 이제 따로 라이벌이 없었는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생겼으니까 결국 이 미국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부양책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제 합의가 됐죠. 이제 우리나라만의 다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3억. 참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악법이죠. 주식해가지고 돈도 잘 못 벌고 있는데 뭐 3억 가지고 이제 대주주라고 하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과연 자본주의 사서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익히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는 이제 기관이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아마 이제 슬슬 배당 시즌도 오고 하기 때문에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데, 일단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전저점을 다 깨고 여기 120선까지 깨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갈 것이다, 이런 헤드앤숄더로 해서 이 하락장의 모습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하십니다. 저도 충분히 지금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근데 일단 지금 한번 풀린 그 유동성 있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가지고 이 연준에서 FED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었고 양적 완화를 했던 것들이 그동안은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제로금리 얘기가 나오죠. 제로금리뿐만 아니라 제로금리가 되면은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건데, 이 풀린 돈이 결국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들이 지금은 이제 다시 부동산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할 때 하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기에는 좀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돈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게 이 증시로 결국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1,002원까지 됩니다. 이 환율 차트만 보더라도 앞에 있는 우리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 보다 더 낮은 그 달러가 가치가 많이 엄청 낮아졌는데요. 원래라면은 이 달러가 이렇게 원달러에서 워낙 달러가 약세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러면은 이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은 너무 과하게 이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은 뭐 미국에서 이제 그 제로금리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달러들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그 위안화라는 그 기축통화가 가치가 아까 상승을 했다라고, 그런 원인 때문에 지금 달러가
원달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와주는데,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나요? 별로 안 들어옵니다. 하루 매수하고 하루 또 매도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거의 안 한다는 건 이제 정말 암울한 상황이 온 거죠. 암울한 상황이 온 거고, 여기서 진짜 이 120선까지 깨가지고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충분히 여기서 이런데 고점에 비해서, 저점에 비해서 충분히 위치가 고점이고요. 그래서 지수의 예측을 쉽사리 하기가 좀 그렇지만 모습만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째가지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상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정고점을 뚫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이 하락에서 반등은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아까 있던 지금 원달러가 그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지금 봐야 될 거는 이거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나 미국 부양책 합의, 이런 내용들이 아직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이 증시에다가 돈을 넣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미국 대선이 지나고 났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 없어질 것이고 부양책 합의가 다시 한번 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양을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금융투자 쪽에서도 코스닥을 지금 계속 기관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금융투자도 결국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고, 연말에 내년을 위해서 연말에도 이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저점에 와 있죠. 이 전저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저점에 와 있고, 차라리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진짜 여기서 하락을 해서 하면은 여기서 누구든지 이렇게 저가 매수를 계속 하겠죠. 뭐 기관이든지 외국인들이.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외국인이라는 포지션이 아까 있던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이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는 상태가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는 그럼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천천히 매수를 들어오겠죠.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릴 겁니다. 금융투자는 결국 기관은 매수를 안 할 수는 없다고 했죠. 뭐 배당주든지 뭐 코스피에 주로 있겠지만 내년에 계속 매수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트 구성을 다시 한번 이 코스닥 쪽으로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면은, 그럼 금융투자가 이게 주가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하면은, 제가 계속 기관을 금융투자라고 하네요. 기관을 올라오는 상태에서 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손해를 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높게 산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빠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진짜 합의가 나오면은 증시가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고요. 근데 다음 주가 아니라도 일단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정고점을 넘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는 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여기서는 유동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제는 슬슬 실망감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뚫고 간다는 거는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기대는 크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박스권으로서의 모습으로 여기를 반등까지는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한번 올려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앞에 있는 저점을 깬다고 치면은 깨가지고 내려간다면은 결국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손을 봐야겠죠. 예상이 틀렸으니까요. 지금은 사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현금을 보유하고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잡기가 좋은 게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 한번 봐가지고 5일선을 탄다거나 이런 모습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다시 깼다 그럼 계속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5일선을 다시 상승으로 하락을 하다가 5일선을 넘을 때 다시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을 보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박스권으로 가는 이 상승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위치를 보면은 이제는 슬슬 더 이상 이제 빼기 힘든 구간에 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 보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종목 리뷰를 하면서 볼 건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 리뷰는 끝났고요. 전일 뽑은 종목들과 월요일날 감심 종목으로 볼 종목들 한번 찾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두 번째 전일 뽑은 종목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에 남는 것들은 대한강통신이 일단
22일 날 목요일 날 영상을 찍으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왔었다. 그래가지고 이 21선 근처에서는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장 막판에 지수가 그리고 회복을 해주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 종목도 좀 밀린 것 같은데요. 대한강동시는 이제 5G 관련주인데, 그래도 지금 이 터졌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으로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월요일 날 상승이 다시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21선을 좀 깼지만 그래도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 기대를 해가지고 볼 수 있을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선을 한 번만 딱 그어보면은 이게 이 하단 우상향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이 추세를, 이 하단에서 나오는 이 우상향의 추세를 급하게 다시 월요일날 음봉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여기서 다시 추세를 바꿔가지고 다시 상승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선이 지금 깨졌지만 월요일날 다시 양봉이 나오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 HLB를 보지 말고 HLB 생명과학을 보라고 했죠. 확실히 차트만 보더라도 확실히 느껴지는 게 HLB, 이 분홍 색깔 이 5일선 있죠. 5일선을 HLB는 좀 약한 모습이서 5일선이 밑으로 깨졌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이 5일선 지켜주더라. 이 양봉으로 나왔지만 이 양봉의 몸통도 깨지 않았고 5일선 위에서 그래도 거래량 줄이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더라, 그런 겁니다. 만약 월요일날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얘도 이렇게 같이 상승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봉에 잠깐 보면은 이 양봉, 이 거래 이렇게 많이 터진 이 양봉에서 내가 2,300원 터졌으니까요. 터지고 이 양봉이 나왔을 때 이 구가 있죠. 이 구간 한 25,300원 정도, 여기서 지금 종가가 26,000원인데 여기서 손절 여기를 계획을 하더라도 3% 정도입니다. 일단 월요일날 움직임을 좀 봐야겠지만 갭이 급하게 갑자기 개파락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면은 한번 매수를 진행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이틀 동안의 조정을 거치고 이렇게 한번 양봉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CJ시푸드는 원래 여기 목요일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요. 관심 종목에 해가지고 넣어놨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큰 관점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음봉이 길게 나왔는데 여기서 또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려주지 않으면은 결국 큰 관점에서는 이렇게 쌍봉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CJ시푸드나 사조시푸드 최근에 오른 이유는 이 일본에서 그 방사능에 이제 오염된 물을 이제 바다에다 방류한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수산물주들이 이제 반사이익을 얻어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어제 금요일날 뉴스로 보니까 일본에서 방류는 지금 당장에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떠가지고 사조시푸드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지워놓고요. 얘들은 다 이제 바로 매매한다 이런 것보다 지금 관찰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이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제 말했던 이렇게 일단 금요일날 모습만 봤을 때는 어떤 거냐, 일단 갭으로 뛰어가지고 21선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올려놨는데 이게 좀 하루 정도는 조정을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정을 하루 정도 쉬어가는 건데, 대신에 이 하루 정도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양봉이 나오거나 할 때 이게 많이들 5일선이 올라오고 21선이 내려오는 이 골든 클로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냥 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건데, 그냥 5일선이 계속 올라오면서 5일선이 올라온다는 거는 단기적인 추세가 좋다는 거죠. 상승 추세로서의 가는 거고, 얘가 지금 이제 바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이 상승을 하려면은 이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도하는 대장은 누가 봐도 신풍제약이죠. 신풍제약이 이렇게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쌍바닥이 그리는 모습을 나와준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우상향을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까지 뚫을 거리는 기대를 안 합니다. 대신에 우상향을 좀 그리다가 앞에 있는 이런 구간까지만 좀 도달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할 때 같이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요. 얘가 올라오면은 다른 제약 바이오도 충분히 이제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지금 당장에 다른 제약 바이오를 보는 건 좋지 않고 그냥 이 신풍 제약을 일단 눈여겨 보는 거는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딱 보시면 이
21선도 올려놨고요. 이 위에다가. 근데 이 상태로는 이제 갭이 떴기 때문에 갭을 메우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염두에 두셔서 내일 정도는, 월요일날 정도는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구나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죠. 두산 인프라코어도 21선을 계속 이 근방에서 여기죠. 여기서 21선 시가 갭을 띄워놓고, 시가 갭을 여기 띄워놓고, 근데 좀 죽었습니다. 조정이 이렇게 오늘 또 들어왔어요. 근데 일단은 봐야 될 건 이제 5일선 위까지는 아직 훼손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하면 여기죠. 8250. 이 구간을 강하게 깨지만 않으면은 언제든지 추세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지금이 하락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죠. 근데 지금 조정이 이틀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 한번 양봉으로 해가지고 추세를 전환시켜주면은 이게 W자가 되죠. 이 바닥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돼서 쌍바닥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이제 미중무역 전쟁 관련 이슈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유니온 머티리얼이 뉴스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21선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고, KNN은 이제 홍정욱 대표 관련주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어제 여기였는데, 얘네는 이제 여기까지는 한번 좀 그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 하루 정도, 월요일날 하루 정도 또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한 이런 1,900원 라인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충분히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한 1,870원 이 구간을 깨지만 않고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한번 기술적인 반등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1선 이렇게 올라와 준 거고요. 21선 위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은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도 똑같이 이 수요일날 양봉이 나왔는데 어제 목요일날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한 번 정도는 뭐 여기서 이격을 이제 맞추러, 21선과의 이격이 이 당시에는, 이 날에는 그래도 이격이 있었다. 21선 여기 있죠. 이격이 한 10%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격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그 주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그런 과정으로 거쳐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비교해 보시면은 이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생각보다 이 양봉에 비해서 2,400억 정도, 63% 정도 터지면서 그래도 거래량이 꽤 많이 터졌는데요. 근데 다음날 보시면은 봉이 이때는 거의 저가부터 해가지고 고가까지 한 7%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등락 자체가, 이 등락이 7%의 등락인데 거래량이 2,400억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음날 금요일 날은 이게 한 10% 정도 되는 등락률입니다. 10%의 등락률인데 등락 자체는 앞에 있는 이날보다 더 컸죠. 근데 거래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500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같은 분명 봉의 등락률 자체는 금요일 날 더 컸는데 거래대금 자체는 안 터졌다. 그러면 어떤 거냐? 그냥 주가를 조정을 시킨 겁니다. 뭐 이게 세력이 많이 팔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 조정을 그냥 시킨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슬슬 여기 21선과 이격이 완전히 붙었죠. 그럼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죠. 한 6,600원인데 6,600원과 지금 금요일날 종가 6,800원, 그러면 한 여기서 4% 정도의 지금 이격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한 월요일날 한 1, 2% 정도만 더 떨어져가지고 이런 데서 한 6,800원 정도에 내가 사겠다. 6,800원에 매수해서 한 6,600원, 500 정도 손절 잡고 충분히 매수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 그동안 21선을 넘지 못했던 게 지금 넘어가지고 21선 위에 있고요. 위에 있고 이 21선에서 지금 버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냐? 못했던 것들이 지금 뚫으려고 가는 과정이고, 이 종목은 또 앞에서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5,800억 그 상한가 2번이나 갔던 그런 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는 이런 우상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게 다 매집이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이 다 매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매수를 한번 그런 관점으로 매수를. S맥은 얘는 이제 혈장치료 관련주인데 여기서 목요일날 어제 얘기했을 21선 이 구간 깼는데 여기서 바로 양봉으로 나와주면은 양봉으로 나와주는 거를 기다려갖고 올려주면은 이제 그 21선을 지지를 받고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깨졌습니다. 그럼 버려야죠. 일단 이거는 빼겠습니다. 시젠도 21선 얘기했던 게 뭐냐, 목요일날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바로 금요일에 양봉이 나와주면서 21선 버티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도 깨졌습니다. 일단 버리고요. 뭐 21선 다시 올라오면 보는 거니까요. 일단 녹십자 MS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날 그렇게 장이 좋죠.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침에 9시 반쯤에 시장이 좀 빠졌다가 장 후반에 코스닥이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곤 했었는데요. 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을 지금 딱 이제 매수를 어디서 할 수 있냐, 이 저점을, 오늘의 이 저점 있죠, 저가를 깨지 않으면은, 아니면은 앞에 있는 이 10월 15일 날 저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구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딱 저점이 보이죠. 이 구간을 딱 손절 라인으로 정해놓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1선 위에서 딱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고, 이게 많이들 말하는 도지봉이죠. 예, 봉이 있으면서 윗꼬리 아래꼬리 있으면서, 이거는 어떤 거냐,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올렸다는,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을 시킨 거고, 이 또 반대로 윗꼬리 달리고 아래꼬리는 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고,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게 참 혼조세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런 봉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도지에 이제 매수를 하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런데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매수를, 여기서도 지금 종가가 16,000원인데 한 조금 싸게 사서 한 15,800원 이쯤에 산다고 계획을 했을 때, 여기가 깨지면은 손절을 계획하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셀리버리는 얘도 똑같이 아래꼬리, 지금 이 21선을 버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얘도 코스닥인데, 코스닥 중에서도 좀 강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코스닥의 분봉 모습을 한번 볼까요? 분봉 모습, 이 31분봉으로 보는 건데, 이게 아침 9시 반에 한 10시 반까지 해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끌어올리는 듯 하더니 장 후반에 또 내렸죠. 이게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닥이 이 모습인데, 셀리버리 보시면 다른 모습이죠. 9시 반에 이렇게 좀 떨어뜨렸습니다. 10시까지는 떨어뜨린 건데, 여기서 코스닥의 모습, 코스닥은 여기서 한번 접었죠. 장중에 접었습니다.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위로 올렸다는 뜻은 좀 다른, 이 코스닥 지수보다 지금 위치에 비해서 좀 강하다, 코스닥보다 강하고 이 세력들이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나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딱 21선이랑 딱 맞닿아 있잖아요. 지금 충분히 매수를 계획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어디를 손절로 잡으면 좋냐, 손절가를 안 잡고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한 2만원 20만원 있죠. 20만원 이런 구간이 충분히, 여기 20만원이 깨지지 않은 상태면은 그냥 들고 가가지고, 지금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서,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내가 매집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스텐바이오가 아까 우리 KNN 소개하면서 어제도 얘기했던 건데, KNN이 강스텐바이오 지금 이런 구간에서 결국 아래꼬리 이렇게 달리면서 뭔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KNN 이런 모습을 기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강스텐바이오는 가도 좀 뛰었다가 밑으로 장중에 밀렸어요. 근데 봐야 될 거는 이제 여기 21선을 지키면서 아래꼬리 이렇게 달린 이 구간을 세력들이 지켜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지를 지금 지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목요일날 봤을 때 양봉이 나왔고, 그때도 아무래도 이거는 바로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음봉을 기다려보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 가상화폐에 관련돼가지고 목요일날 가상화폐주랑 같이 올라갔었는데, 가상화폐가 이제 금요일날 많이 빠졌죠. 우리기술 투자부터 해가지고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빠지니까 얘들이 21선 다시 이격을 채우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자체는 적고, 뭐 한번 매수를 계획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이게 매집이 큽니다. 여기서 매집을 계속 해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렇게 해왔던 종목이 언제든지 이게 시간 지나고 나면은 분명 가 있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21선 지금 타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 추세에 상승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21선 여기서 깨면은 좀 며칠 더 매집을 밑에서 더 한 다음에 올리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삼성생명은 추세가 좋다고 했죠. 예,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것들, 이거 쌍바닥입니다. 이런 것들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성통상, 모나미 지금 움직임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수가 안 좋은데 지수랑은 좀 역행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여기서 얘네들도 지금 언제든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 이제 쌍바닥의 모습이 나와주고 이런 양봉, 지금 딱 눈에 다르죠. 코스닥 지수랑 다릅니다. 모나미도 그렇고요. 모나미도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박스를 만들어 놓고 21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포의 구간이죠. 이렇게 그 음봉으로 마이너스 7% 장대 음봉을 뽑았으니까 공포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슬슬 이 구간에서. 왜냐, 21선 아직 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 거래량 빠질 때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으면서 합니다. 이런 구간, 이런 종목들 찾아갖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유료 리딩을 하고 하지만 이런 종목을 찾아갖고 그냥 매수해갖고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바로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좀 나오고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가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천천히 이런 우상향의 모습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올라갔을 때 빵 터트리는데, 그런 기간이 1, 2주 뭐 이렇게 더 걸리니까 저는 일단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제 성격과 제 포지션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장중 매매를 주로 합니다. 장중에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거래량 많이 터지고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구간에서도 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수산중공업은 금요일날 손절이 나갔고요. 손절이 나가서 4% 정도 손절이 나갔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아는 것과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막 말하면서 추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매매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들이 좋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게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굳이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상한가를 가갖고 등락률이 큰 구간에서 이제 그 기술적인 반등을 이렇게 먹는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제 성격과는 좀 다른 매매들이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 얘는 그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쌍봉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나와주고 할 수는 있지만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확률적으로 조금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매집을 한번 했다라고 했죠. 목요일까지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했다, 여기 이 봉을 봤을 때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 건데, 근데 다음날에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장중에 상승시켜놓고 이게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큰 관점에서 이렇게 쌍봉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 봉의 위치가 여기서보다 충분히 높기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인지 디스플레이는 이제 보진 않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명문제약, 명문제약은 얘가 21선 뭔가 명문제약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다른 움직임이 보입니다. 21선 여기서 목요일날 21선을 회복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이 금요일날 얘도 코스닥 종목인데 죄송합니다. 거래소네요. 코스피 종목인데 얘가 장중에 이렇게 회복을 시켰다는 거죠. 분봉에 보시면 밑으로 빠졌지만 다시 강하게 지수의 위치를 이렇게 회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서 매매하냐? 이런 데서 좀 조정이 나올 때, 월요일날 조정 나올 때 한번 사볼 것 같아요. 사가지고 여기서 스윙이 단기적인 스윙, 그러니까 한 1주 정도, 한 1, 2주 정도 들고 가는 매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는 이런 구간에 오는 거를 한번 계획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21선 회복시키려고 빠졌지만 21선 밑으로 빠졌지만 회복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21선 이러면서 주가가 내일 또 조정이 나온다 했지만 조정이 나오면서도 이게 버티는 겁니다. 이러면은 5일선이 다시 올라오고요. 그러면은 21선과 5일선의 골든 크로스 현상, 그런 것. 뭐 골든 크로스라고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 뭐 희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5일선 단기적인 추세가 올라가니까 5일선이 올라오고, 그 5일선이 이제 그냥 21선 이거를 뚫어주니까 이제 상승을 시켜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뭐 골든 크로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한 원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웰크론이죠. 목요일날 그래도 양봉으로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줬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때도 얘기했을 때 이 밑에 있는 21선 이격이 있습니다. 21선 이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는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와줬네요. 그럼 여기서 하루 정도 더 한번 좀 더 조정 나오는 거 한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이런 구간 아직 21선 위에 있어요. 선표셀은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이런 상승 추세로서의 가면은 이런 구간이 결국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21선 위에 있으니까 상승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근데 보시면 결국 장 후반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내려 꽂았습니다. 이 구간 깨면서. 그래서 이 종목은 21선 깨진 상태고요. 월요일날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봐줘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일대 있는 이 전저점을 깬 거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지우고요. 한국유니온제약 어제 말씀드렸을 때 어떤 거냐, 이 목요일날 딱 21선 위에 있죠. 내일 시가 갭이 21선 위에서 이렇게 한 1% 정도, 오늘 목요일에 비해서 금요일날 1% 정도 갭 상승을 해가지고 시작하면은 매수를 21선 손절 잡고 매수해봐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시가 갭 뭐 0.81%도 있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놓고 바로 이 상승을 기대했는 건데 기대하지 상승을 하지 못하고 21선 깼죠. 그럼 이 구간은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 이게 샀더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얘는 일단 지울게요. 깨버렸으니까. 그리고 시노펙스도 눈여겨봤던 거는 20일 다시 올려줬다라는 건데,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게 21선의 이격과 이렇게 벌어진 거는 다시 이렇게 메우러 가는, 그러니까 21선을 이렇게 다시 21선과 이격을 치려고 하는 그런
그 습관이라고 할게요. 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얘가 지금 5일선 여기 5일선 위에 있다가 내일 중으로 한 이게 5일선 만약에 깨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깨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개파락을 잠깐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한 2-3% 정도 손절을 잡고 매수를 계획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여기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5일선을 올려놓은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올려놓은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갑니다. 얘네들이 5일선을 이렇게 다 타는구나.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 구간에서 잘하는 개인들은 이 5일선 탔으니까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상승을 하겠지라는 거를 세력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일부러 깨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 5일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깨지는 모습을 생각을 해가지고 개파락을 다음에 여기서 2-3% 내에서 이런 것들 크게 이렇게 여기서 만약 이렇게 급하게 장대 음봉 나오면은 빠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21선 밑으로 이렇게 다시 이격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얘 보시면 결국 이렇게 아랫꼬리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말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매매했을 때는 정말 힘들다. 이게는 정말 힘든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주력으로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자리를 잘 찾아갖고 하시겠지만 이 경험이 많이 없고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쉽사리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 이런 데가 이제 5일선 내가 버티는 구간이 5일선인데 5일선 얘네 뛰고 이렇게 밀린다. 그럼 이게 많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매매를 들어갔을 때는 이게 실제로 버틸 수 있느냐 또 그거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제가 이런 모습들은 많이 보인다. 이렇게 5일선 깨지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내일 한 2-3% 정도 손절 잡고 충분히 매매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근데 이런 걸 머리를 알고 있어도 직접 주식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잘 못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경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거 하나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100%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경험으로 터득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몇 번 해봤을 때 내가 이거는 잘 버티지 못하는 거나를 경험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베스트먼트는 이런 상승이 나와줬고 이제 구간 자체는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얘가 이제 금요일날 강하게 상승을 했죠. 저는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할 거냐,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특정 구간에서 매수할 겁니다. 한번 매수해서 어디까지 보냐, 기술적인 반등만 좀 먹는 거예요. 한 5-6% 정도 먹고 팔고 아마 이 종목 그냥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매매는 끝날 거다. 그럼 이제 종목을 또 한번 쭉 봐야죠. 종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약품 관련주들 계속 움직임이 이제 아직 좋지 않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근거 중에 종목들의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종목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빠지고 나서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DB하이텍도 결국 구간 상승이 이어졌다가 지금 급하게 음봉으로 나오죠. 코스닥 많이 빠지니까 음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데에서 슬슬 브레이킹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런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세력들의 심리가 있고 그다음 이 종목을 매수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수도 같이 반등이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수가 먼저 우선이지만 그 위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이제 급하게 하락을 시켰다는 겁니다. 급하게 하락을 시켰어요. 큰 반등이 없이. 근데 이 종목들 국제약품도 이런 구간에서 결국 이 앞에서 이런 박스를 만들었을 때 이 박스의 고점들이 있죠. 이 구간에서는 여기서도 그렇고 이 구간에서는 한번 이렇게 튕기려고 하는 이런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려면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불가피한데 슬슬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반등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종목들마다의 편차는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게 다 털고 내려온 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이러는 와중에서도 세력들이 다 종목들을 못 털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여기서 반등을 한번 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세력들이 다 못 털었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서 여기서 개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상승이
나오겠다라는 움직임을 그려주면서 새로 매수를 여기서 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 물량을 떠넘기고 팔고서 이제 종목을 죽이기 위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일단 종목들 물린 것들이 저도 있어요. 저희 카페에 종목들. 근데 이제는 슬슬 반등이 나와줄 만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반등을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눈여겨봐야 될 것들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써니전자도 얘도 21선 이렇게 좀 일단 있습니다. 나중에 뚫었을 때 뭐 양봉이 나와갖고 뚫으면은 이제 그때 봐도 되는 거고, 모나미 아까 봤고요. 파미셀이 일단 램데시비를 관련돼갖고 이슈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일단 이거 올려놨는데요. 얘가 이런 것처럼 이 종목이 참 갭을 이렇게 띄워놓고 갭을 이렇게 잘 띄워놓고 일부러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구간들이 참 이 종목의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매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21선 위에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종목들 맨날 이렇게 루틴으로 보고 있으니까, 일양약품도 21선 아직 밑에 있으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강 통신 아까 넣어놨고, 신성 ENG 풍력주죠. 얘도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이거 확률은 엄청 높다 이것보다 그냥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죠. 이 구간에서 뭔가 버티는구나, 여기서 좀 버티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21선에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주가의 위치랑 서서히 맞아 들어가겠다, 그럼 여기서 이런 구간 손절 잡고 한번 매수는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요. 대장, 그리고 풍력 대장이기도 했었고요. 네, 일단 말씀드리면 안 한다. 지금 명문제약은 일단 움직이면 좋습니다. 뭔가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긴 한 것 같은데요. 지켜보고요. 아난티 대복주 아직 의미가 없죠. TPC도 나락으로 이렇게 갑니다. 나락으로 가는 와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급하게 엄청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 이렇게 샀던 사람들도 결국 이 구간에 왔을 때는 손절을 계획을 한다는 거죠. 손절을 계획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손절을 계획을 하는데, 그러고 손절을 만약 한다 치면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이 다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지켜보세요. 계속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돈을 얘네들이 집어넣은 구간입니다. 이런 데가 TPC라는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 구간은 아까 말했듯이 반등을 좀 나와줘가지고 개인 이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주가를 미리 올려놔가지고 반등을 시켜놓고 여기서 신규 매수세를 유입 들어오면은 여기서 자기들 물량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보고 있고요. KMW 코스닥 지수가 이제 가장 우선입니다. 지수의 우선이지만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서서히 이제 반등이 나와줄 만한 구간이니까, 이제 이런 하락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가지고 이제 손절이 나가고 이제 손절이 나간 다음에 이런 거 주식 격언이죠. 내가 팔더니 내가 손절하고 나니까 주가가 오르더라. 그런 현상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포로서 많은 그 공포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을 그런 구간인데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근데 아니죠. 여기서 이런 구간, 제가 계획을 했던 것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줄 것인데,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진짜 뭐 엄청난 악재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하면은 이 구간 120선도 깨가지고 더 내려오겠죠. 그럼 종목들도 똑같이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이, 아까 저는 이제 그래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장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이기도 해서 종목들이 서서히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유나이티드 제약도 상승을 크게 했죠. 크게 했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떨어뜨리면서도 이런 구간,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런 구간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거 드리는 이런 자리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네모를 치고 뭐 이러는지, 그런 건 이제 공부를 해보셔야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왔을 때 왜 단기간에 이런 구간은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지키려는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화제약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파워넷 계속 아직 21선 밑에 있죠. 두산인프라코 넣어놨고, 파루도 아직, 서울 반도체는 얘는 이제 21선에서 이거는 이제 안 보기로 했었는데 목요일날 안 봤는데, 금요일날 일단 이 아래 꼬리 달린 이거 있죠. 이게 딱 21선, 이런 것들이 이제 21선에 일단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지는 겁니다. 수급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들이 막 보이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일단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를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얘는 일단 코스닥 종목이고, 앞에 이런 지지와 저항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데가 있을 텐데, 일단은
그냥 그물 모습만 봤을 때 이게 등락폭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작했을 때 18,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여기 17,900원이죠. 이거를 나는 이제 매수를 한 18,000원 해가지고 한 2, 3% 정도 손절가 한번 정해놓고 한번 매수해봐야겠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21선이 아직 21선이 있고 밑에 있고 이 주가의 밑에 있고 여기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나오니까 충분히 매수를 계획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항상 말하지만 저는 매수를 안 합니다. 왜냐 더 등락폭을 크게 해서 더 상승을 잘 해주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니까요. 얘도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봤죠? 초록뱀. 오늘 영상도 54분. 영상이 많이 길어지네요. 빨리 찍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YBM넷은 아직 21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밑에 있죠. 상승을 하고 있지만 바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은 우리 넣어놨죠. 이 종목은 한번 매수해볼 수 있다. 일신바이오도 좋은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서히 종목들마다 이제 움직이 달라지고 이러면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더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수를 진행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중장기든지 스윙 투자를 하시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 종목들마다 이제 장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 이제 또 개별 장세로 또 넘어가는 겁니다. 섹터가 있겠지만 개별 장세로서 가는 거니까 그런 모습들을 구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들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맥스로텍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상한가 나왔죠. 이런 것들을 함부로 또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이 또 안 좋고 하지만 이거 뭐 이슈가 있어서 가겠죠. 이게 또 상한가 또 다음날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똑같이 조정이 음봉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자이메스 했고 강스텐바이오는 아까 말했듯이 21선 여기 위에서 버텨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고요. 제일약품이 좀 움직임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좀 넣어놔야겠네요. 제일약품은 조금 움직임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21선 다시 올려놨고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와준 거는 조금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얘는 관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종목들의 움직임, 종목들의 힘이 없다는 게 많이 보이죠. 컬러레이 우리 이제 카페에서 매수해가지고 수익 잘 내고 나왔고요. 두산 무거운 종목이니까 보되 얘도 21선이 그 관점으로 보면은 단기적인 추세로서는 괜찮다는 거죠. 전체적인 주가의 위치는 여기 박스권 안에 있으면서 여기서 이런 바닥을 계속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닥을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서 21선 위에 단기적으로 최근에 그동안은 21선을 깨지 못했어요. 돌파를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는데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기관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네요. 연기금이 일단 이 단기적인 이 구간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어차피 제 성향과는 다르니까 안 하지만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치를 분석하셔서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구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매집이에요.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있죠. 얘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옛날 한진카이부터 해가지고 이런 경영권 이슈는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내가 경영권을 이제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로 이제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 겁니다. 회사에. 그러면은 결국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지금 모습에서 이 21선 있죠? 얘가 다시 20으로 났습니다. 뚫어놨고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음봉을 잠깐 볼까요? 한 이런 구간에 왔을 때 한번 매수를 좀 진행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16,400원 정도? 400원 정도 해가지고 손절은 한 15,000 여기가 다 되는데 조금 싸게 더 사셔도 돼요. 한 16,200원 이런 데까지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사볼 수 있다는 거죠. 손절은 여기 15,750원 여기 깨지면 손절한다. 왜냐 계속 말했듯이 경영권 분쟁 이슈는 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호재의 역할을 합니다. 언제든지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얘도 이게 지금은 조정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것 같지만 큰 추세에서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상향이에요. 이러고 나중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슈가 다시 나오면. 근데 이렇게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갈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뭐 알 수 있지만 직접 매매하는 거랑 다르니까요. 그럼 내가 저런 거 사가지고 이슈가 있고 저런 거를 믿으면서 이제 들고 가보겠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종목들이 어떤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알루커라는 종목이 이제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는데 얘는 이제 다시 한번 얘가 21선 위에서 다시 한번 올려놓고 지금 모습은 참 좋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좋아요. 내일 하루 정도 이런 구간에서 12,000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줬다가 나중에는 한번 여기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이게 폐인가요? 뭘로 갔었는지 볼게요. 사마 알미늄이랑 나라의 M&D랑 해가지고 같이 갔던 종목인데 가장 근데 일단 사마 알미늄이 테마의 대장으로 보여지는데 LG화학이 테슬라 최대 배터리 공급사가 된다는 소식에서 사마 알미늄이 갔었고요. 근데 이게 같이 가던 종목 중에 알루코가 같이 있다. 얘는 전기차죠, 아무튼. 지금 얘는 이게 힘이 있을 때 지금 연상한가를 4번이나 갔습니다. 4번이나 갔던 종목이고 이것도 지금 다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얘는 좋아 보이는데요. 좀 들고 그러니까 손절을 잘 생각해갖고 이런 구간에 손절을 정해가지고 21선 아직 깨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면은 매수를 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내일 월요일 날은 3, 4 정도 이렇게 운봉이 나와줬을 때 한번 3, 4%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번 계획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매수는 안 해요. 고려산업 얘는 이거 홍정욱 관련주죠. 네, KNN이랑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보락이 얘가 이제 미중무역 할 때 이슈로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서 나쁘지 않네요. 나쁘진 않습니다. 의외로 항공주들이 좀 다시 주가가 상승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해요. 신성 나왔죠. LS 녹십자 MS를 주로 봤는데 녹십자가 결국 이렇게 상승을 해줬네요. 지켜보겠습니다. 태경케미컬도 일단 21선을 일단은 양봉으로 뚫어줬어요. 근데 내일 이렇게 지켜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양제약은 별거 없고 이건산업은 이게 어떤 관련주일까요? 온실가스 그거네요. 바이든 관련 디지털 뉴딜인가 그런 그린 뉴딜 그런 관련주인데 지금 구간은 이런 구간은 이제 박스의 구간이고 그래도 21선 지지를 받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갈이 꼬이는데요.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21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얘는 이제 안암전자 옛테마 자율주행차 대장이었죠. 그 스피커 지금 괜찮네요. 종목을 빨리빨리 봐야 돼가지고 OCI도 21선 위에서 그렇게 띄워놓고 나쁘지 않다. 지금 최근 주가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그때 카페에서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매수를 못했는데 잘 갔네요. 지금 여기서 박스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광전자, 서울제약도 뭔가 이슈가 나오려는 건지 얘는 뭘까요? 화이자 종목인가 봐요. 화이자인데 그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 대장이죠. KPS 움직임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얘네가 대장주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들 같이 봐야 돼요. 서현탄메탈,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상승이 많이 나왔죠. 금요일날. 삼성생명 뽑아놨고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좀 많이 상승 상한가 이렇게 시켜놓고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얘들도 근데 이렇게 어차피 근데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떨어진다 해서 사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대한유팜도 서서히 나쁘지 않은 구간에 온 것 같고요. CMG 제약은 옛날부터 계속 유튜브에서 언급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얘도 이슈를 잘 찾아보세요. 얘도 근데 지금 21선 위에서 뭔가 주가를 아래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아래꼬리가 달리죠.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얘는 넣어놓고 그냥 볼게요. 넣어놓고 보는 겁니다. 말이 없으면은 이제 그냥 종목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매지온 코아스템도 괜찮아 보이네요. DSC 인베스트먼트도 정도로만 보고요. 이제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물론 만약 하락을 120선을 깨면서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20 깨면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건 대응해야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만약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반등을 나올 때 기다려가지고 반등 나왔을 때 파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날 뽑았던 것들과 월요일날 뽑았던 종목들, 월요일날 매매할 종목들 한 번씩 아까 다 영상에
영상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종목들을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서서히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뽑아놨습니다. 지수가 이제 만약 반등이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나와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도 좀 길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월요일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